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달러가 약세로 가면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달러가 강세로 가면 골드 가격이 하락하는 이 반비례 관계가 최근에 이제 깨어지고 오히려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골드 보유량을 늘리게 되는 추세를 트리거를 만들었고 아마 이 추세는 더 확대가 될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채권하고 조금은 직접적 연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채권 금리와 조금 금리에 영향을 받는 골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골드 가격이 우리가 영어로 레코드 하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그러니까 골드가 이제 온수당 이제 2,000불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다. 이제 너무 좀 투자하기 늦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는 수준에 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골드를 좀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원래 골드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마 금경거래하거나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금 가격 설명할 때 어떻게 일반적으로 과거에 얘기를 해왔었냐면은 골드 가격과 달러 가치는 반비례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달러 가치가 이렇게 강세로 갈 때는 골드가 약세로 가고 또 달러 가치가 약세로 보이게 되면은 골드 가격이 쫙 올라갔었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와 골드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로 전개될 것 같으면 골드를 투자해야 되고 달러가 강세로 갈 것 같으면 골드를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관계가 그동안 상관성 형성되어 왔는데 지난 한 30년간은 그랬는데 최근 이제 2010년 초반부터는 그 관계가 이제 조금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 한 10년 동안의 달러 강세 구간이거든요. 달러 지수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에 달러가 강세 구간에 들었는데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좀 반비례 관계가 좀 유지되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달러가 강세로 감에도 불구하고 골드 가격도 강세를 가고 있어요. 즉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어떤 반비례 관계, 달러가 약세로 가면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달러가 강세로 가면 골드 가격이 하락하는 이 반비례 관계가 최근에 이제 깨어지고 오히려 최근에는 골드 가격과 금값이 거의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왜 이런지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관계성은 일반적으로 달러와 골드는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골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그 관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관계 유지될 텐데 최근에는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은 달러가 강세 감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약세로 가지 않고 골드도 강세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아마 그거는 이런 연유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냐면 영어로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로 적어놨는데 Rising Geopolitical Tension, 즉 최근에 지난 수년간에 글로벌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전쟁이 2개가 불거지고 있고 또 여기라는 게 꼭 전쟁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언제부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아주 세게 관세를 매기면서 막 이렇게 양국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즉 2018년부터는 이제 18년부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억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는 그런 와중에 게다가 또 현재 전쟁이 또 2개나 불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달러가 강세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은 기본적으로
달러도 안전자산이지만 골드도 사실은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달러 강세감에도 불구하고 골드 강세로 가게 하는 가장 큰 최근의 기저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달러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골드 강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로 누가 이렇게 많이 사들이냐 봤을 때 이게 각국의 중앙은행이 최근에 골드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2000년부터 해서 지금 최근 한 24년간 그래프고 이거 IMF 자료입니다. IMF 자료고요. 자, 보시면은 골드 보유량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2009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파란 색깔을 보시면 골드 보유량이 계속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스케일은 이쪽에 왼편을 보셔야 됩니다. 왼편.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난 한 13, 14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골드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전 세계 골드 보유량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 중앙은행 중에서 우리가 중국 인민은행이라고 하죠.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골드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언제부터냐면은 보면 여기가 요 스텝으로 파란 색깔이죠. 보면은 요 오른쪽 스케일을 보셔야 되는데 중국의 골드 보유량이 2010년 이후부터 특히 201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010년 중반 이후부터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원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중국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적대적 관계로 해석을 하면서 미국 경제로부터 굉장히 좀 피박이라기보다도 아무튼 좀 견제를 받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대처 그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오른쪽 스케일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인민은행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보시 2010년 한 20 정도 스케일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죠? 거의 한 3배 이상 최근에 늘었고 특히나 2015년 이후, 2016년 이후부터는 한 30조 정도였는데 거의 더블 이상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의 골드 보유량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 대해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국의 로 약간 또 낙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약간은 뭐랄까나 여러 가지로 이제 선진국들의 특히 미국 중심의 선진국이 약간 이제 포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떤 경제적 힘에서 좀 탈피를 하기 위해서 골드 보유량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라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 다음에 또 골드를 많이 사는 중앙은행이 어디냐면은 인도입니다. 인도가 계속 경제가 넥스트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보면 오른쪽인데요. 인도의 중앙은행 골드 보유량이 가장 이렇게 최근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참고로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 중앙은행인데요. 참고로 우리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골드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나라가 우리 중국을 알고 계시지만 중국보다 더 골드에 더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개인 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인도가 경제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웰스, 부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인도도 앞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이 이렇게 계속 골드를 이쪽 오른편 스케일인데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요 바로 위에는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도 크게 안 하다 2000년부터 그냥 큰 폭으로 골드를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2, 3년을 본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이 동시다발적 전쟁이 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화 분산 차원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가 또 최근에 골드 중앙은행 보유량을 많이 늘고 있고 또 게다가 유럽과 미들이스트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도 이제 아까 인근의 국가들이 전쟁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유럽이고 그리고 또 어디죠? 중동에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 나라들도 사실은 골드 보유량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골드 보유량을 늘리게 되는 추세를 트리거를 만들었고 아마 이 추세는 더 확대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특히나 중국과 인도가 계속 골드 보유량 중앙은행에서 매수가 커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골드 시장이 주식과 채권 시장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거액의 기관 투자가들이 뭐 중앙은행이나 또 중동과 유럽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죠. 이런 시장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면 골드 가격을 계속 떠받쳐 줄 것 같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갈 땐 골드 약세,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갈 때 골드가 강세인데 최근에는 골드가 달러가 강세로 감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강세로 간 요인은 이런 요인이 뒤에 받치고 있을 것이고 향후에 이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원래 관계식인 달러가 약세로 가면 골드가 강세로 가는 로직으로도 또 다시 원대에 복귀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제 채권 방송이니까 채권 가지고 좀 더 말씀 좀 더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골드의 쓰임새, 골드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골드의 가격의 방향 얘기할 땐 첫 번째로는 달러와 골드는 반비례 관계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자산이다. 골드는 안전자산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그렇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세 번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골드와 실질 금리는 어떻게 비례한다? 이거 반비례다. 즉 뭐냐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골드 가격은 하락하고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은 골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2010년부터 했을 때 지난 한 14년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파란 색깔이 골드 가격입니다. 골드 가격이고 여기에 빨간색 점선이 미국의 실질 금리인데 스케일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실질 금리는 이렇게 오른편을 보셔야 되고 여기가 뒤집어 놨어요. 즉 이 스케일이 위로 갈수록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요 파란 색깔의 골드 가격은 온수당 가격이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골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즉 여기서 2000년부터 해서 12년까지 골드 가격도 이렇게 1000불에서 한 1100불까지 골드 가격이 올라갔고, 요때 실질금리 선을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근데 요건 뒤집어 놨다 했으니까 이 당시에 보면 실질금리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한 2까지 바뀌었죠. 즉 실질금리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내리면서 골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실질금리가 이렇게 내리면은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 이후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계속 반전이 되죠. 플러스로 올라갔을 때는 또 반대로 골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더라.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시 2019년에도 그런 관계가 나오죠. 보면 2019년과 2000년 초반에 2020년, 21년, 22년 초반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실질금리가 재차 이렇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한 3 근처까지 하락을 했었고,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골드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1200, 온수당 1200에서 1900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질금리와 골드는 반비례 관계다. 즉 실질금리가 내리면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골드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 보면은 최근에 실질금리가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 가격은 실질금리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중장기적으로 가면 다시 원래 관계에 수렴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실질금리 어떻게 될 것 같냐? 자, 우리 실질금리 얘기하기 전에 실질금리가 무엇인지 조금 한번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실질금리는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가 시중의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실질금리는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명목 인플레이션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차감하면 실질 인플레이션이에요.
즉 만약에 우리 인플레이션이 현재에서 향후 1년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쨌거나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 한다면 금리가 좀 내려갈 거로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 시중금리가 내려갈 거로 기대하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실질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 즉 정리를 하면 인플레이션은 제자리를 지킨다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특히 여기 2년짜리죠. 2년 국채 금리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시중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실질금리도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플러스 2%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플러스 2%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시중금리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예를 들면은 2년짜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2년짜리 확인을 못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한 5%다. 그죠? 명목금리가 5%라고 가정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합시다. 명목금리가 한 4.5고 인플레이션이 2.5면은 4.5 빼기 2.5 이게 잘 안 될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으면 가정입니다. 명목금리 4.5고 예를 들면 실질 인플레이션이 한 2.5다. 그죠? 그러면 실질금리가 어떻게 되죠? 여기 한 2% 정도 되잖아요. 그죠? 2% 정도 되는데 2년짜리입니다. 2년짜리인데 근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인하를 해요. 그러면 이 명목금리 2년짜리 명목금리 떨어지겠죠? 명목금리가 떨어지면은 얘는 제자리를 지킨다 가정을 하고 그럼 얘도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차이가 예를 들면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얘가 한 3.5%까지 떨어진다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3.5에 2.5면은 지금 플러스 2%의 실질금리인데 이게 플러스 한 1% 레벨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실질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실질금리가 이렇게 감소하겠죠. 실질금리가 어쨌건 간에 연준이 이제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어쨌건 간에 큰 그림에서는 현재 플러스 2%의 실질금리가 점진적으로 실질금리가 좀 하락하는 쪽으로 작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하락한다면 과거의 예를 보면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거는 국채 가격에는 굿뉴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원래 골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골드가 올라가는데 첫 번째 달러가 약세로 가면 골드 가격이 좋더라. 두 번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트리거가 되면서 이제 특히 이 안전자산 트리거 됐다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인데 아마 이거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 약간 이제 이런 계속 갈등 관계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 디맨드는 안전자산 디맨드가 커지고 또 통화 분산 차원에서도 골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것 같다. 게다가 세 번째로는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이제 하반기 인하를 하게 되면 실질금리도 하락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골드 쪽에서는 골드 가격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온수당 2,000불에서 상체를 찍어서 이제 레코드 하이를 좀 근처 부근에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본다고 하면은 골드 자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를 충분히 현재 지점에도 일정 부분은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